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CDP를 중심으로 저희 NHN 데이터가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뭐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국내에서 그 구글 애널리틱스가 잘 들어오고 막 그 유행하기 전부터 최초로 그 에이스 카운터라는 웹 앱 행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2001년부터 사실은 이제 그 제공을 해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뿌리가 여기에 있고, 그 이제 어메이징 소프트라는 그 회사를 거쳐서 그 2011년에는 그 과거에 현재 NHN과 네이버가 합쳐져서 과거에 NHN이었잖아요. 이제 그 시절에 NHN이 어메이징 소프트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NHN의 식구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NHN과 네이버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저희 지금의 NHN 그룹 쪽으로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17년부터 에드테크랑 에이스 카운터를 합쳐서 NHN 에이스를 설립을 하고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부터 이게 글로벌 데이터 테크 컴퍼니로서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시장 개척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부터 이 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이 다이티 브랜드를 2019년 말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 다이티 브랜드를 출시할 때 처음부터 사실 좀 이제 한국 시장은 좀 작기 때문에 좀 이제 큰 시장을 바라봤어요. 또 데이터 플랫폼 시장이 광고 시장보다 좋은 게, 광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별로 뭐 네이버, 다음처럼 국가별로 다 다른 그런 미디어 채널의 영향이 없이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로의 진출을 이제 목표로 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영국 헤드쿼터를 둔 그 뉴딥이라는 조인트 벤처, 이제 또 다른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을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영국의 방고라는 영국 상장사랑 저희 NHN이랑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고요. 여기도 이제 지금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매출이 크진 않지만 나름의 이제 CDP 사업을 유럽에서 지금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이제 저희 NHN 데이터에도 쓰고 있고, 저 오디언스라는 저 유럽 지역의 CDP에도 일부 코어를 갖다가 연계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저희가 사실 국내 한국 기업이 나중에 뭐 글로벌로 갑자기 진출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경험도 없고 각 나라별로 뭐 특성이라든가 법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소프트하게 런칭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거쳐서 작년 5월 달에 NHN 데이터를 설립을 해서 오피셜리 저희가 데이터 테크 컴퍼니로서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말씀드렸고, 광고 플랫폼 사업은 따로 분리를 해서 NHN 에이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별도의 회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6개 정도의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의 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 클라이언트, 이커머스를 예를 들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뭐 분석을 하고 뭘 할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일단은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 영역,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하고 뭐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영역,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으면 실제로 이제 마케팅 액션을 하는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 이커머스들은 뭐 카페24나 저희 고도몰 같은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을 쓰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API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이커머스에서 일어나는 구매라든가 뭐 기본적인 중요 이벤트들을 수집을 합니다. 더불어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디테일한 행태 데이터도 같이 합쳤을 때 좀 더 리치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뭐 구글 애널리틱스 쓰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이제 합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에이스 카운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에이스 카운터를 설치를 하셔서 행태 데이터까지도 이제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에이스 카운터가 아니더라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애널리틱스 행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결합하는 거, 그리고
외국에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마존은 좀 이제 폐쇄적이고 쇼피파이는 이제 카페24나 이런 뭐 고도모처럼 좀 오픈되어 있습니다. 카페24, 그러니까 쇼피파이에 저희가 입점을 해서 이제 글로벌로 이제 진출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찌 보면 에이스카운트랑 GA는 좀 경쟁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GA도 저희가 이제 수용을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일단 수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 프로파일링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분석을 해서 딱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마케팅 전략이 뭔지, 그리고 그런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어떤 세그먼트한테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쪽에 오디언스 매니저랑 AI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액션 전략이 나오면 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액티베이션 채널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캠페인 매니저로 그 타겟 그룹들을 이동을 해서 캠페인 매니저가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아주 간단히는 그 SMS라든가 메일을 통한 커스텀 푸시 메시징을 통한 마케팅 액션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화된 액션이죠. 혹은 우리 클라이언트의 사이트에 어떤 뭐 배너 영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된 고객 그룹별로 어떤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가 우리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에 개인화된 이미지나 상품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온사이트 마케팅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캠페인 매니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아마존에서 그 광고하는 거랑 조금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기능일 수도 있는데, 그 우리 클라이언트의 미디어에서 직접 그 클라이언트의 사업 목적으로 온사이트 퍼스널라이제이션도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라인업으로 저희가 AI 딜리버리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AI 딜리버리는 뭔가 전혀 다른 어떤 솔루션이나 기술은 아니고 이미 설명드렸던 이런 오디언스 매니저, 뭐 AI 박스, 에이스 카운터 이런 서비스에 있는 기능들이 사실은 워낙 기능들도 많고 인사이트도 많아요. 그래서 일반 고객분들이 뭔가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뭔가 보시기에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좀 모아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로그인하는 것도 바쁘신 분들은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니즈를 저희가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고객들마다 원하는 인사이트만 딱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메일이나 뭐 카카오 같은 걸로 이제 푸시해서 요것만 보세요. 이제 그런 서비스의 개념이 바로 이제 AI 딜리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마켓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에이스 카운터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 인더스트리별 그 여러 가지 그 행태, 그 사용자의 구매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앱 설치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어떤 앱들을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 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각 인더스트리별로 참조할 만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공급을 하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받아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이달에 이제 앱 트렌드, 어떤 앱들이 증가를 하고 설치가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유 드리는 것도 데이터 마켓을 통해서 나오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고객이 어떤 쪽에 관심 있는 앱 사용자들을 좀 타겟팅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카오로 타겟 광고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의 그 앱 설치 목록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겟 오디언스를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비즈니스라는 데이터 마켓 라인업,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라인업을 저희가 지금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기능을 약간 시나리오별로 좀 펼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약간 향후에 어떤 식으로 넥스트 이어에 뭘 준비를 할지도 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스냅샷 장표 중에 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확보하는 기능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커머스 데이터는 저희가 카페24 API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쇼피파이를 연동해서 갖고 와서 글로벌 고객사도 저희가 접근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에이스 카운터의 SDK와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리치한, 그리고 검증된 에러가 없는 행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GA 사용자도
저희가 이제 그 GA 데이터도 같이 가져올 수 있게 제공을 할 거예요. 이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GA 데이터랑 이제 저희 에이스 카운터 데이터랑 좀 비교를 해보면, 뭐 GA 데이터 설명 보면 뭐 요 스크립트 카피해가지고서 어디다가 딱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말이 쉽지 그렇게 해서는 데이터에 수집하는 요 디테일이 굉장히 이제 러프하고, 즉 원하는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수집이 안 될 뿐더러 고객사의 웹사이트 구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간단히 하고 놔두면 데이터가 잘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GA 사용하시는 분들도 들여다보면 되게 데이터가 잘못 수집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면 구매를 한 건 했는데 두 건으로 잡힌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GA가 버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웹사이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제대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구글이 그런 서비스는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에이스 카운터 같은 경우는 저희 솔루션을 쓰시다 보니 저희가 그런 검증을 다 해드려요. 근데 이제 GA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수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데이터 플랫폼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데이터 소스의 자체의 퀄리티, 품질이 문제가 되면 그 이후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4Q 말부터는 GA를 쓰시는 분들도 제대로 세팅이 돼서 수집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컨설팅하고 봐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어떤 올바른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미래의 각 사용자가 얼마의 매출을 일으킬지, 미래의 LTV, 라이프타임 밸류를 예측을 한다든가, 미래에 이 사람은 이탈할 것 같아, 혹은 계속 VIP로 머무를 것 같아, 이런 예측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법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법들이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공통적으로 유용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클라이언트는 머신러닝을 돌리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한테 어설프게 AI로 뭔가 접근을 하면 그냥 차라리 뭐 최근 구매한 게 언제지? 이런 리센시 정보만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아예 비즈니스 자체가 VIP 자체가 별로 없어요. VIP 자체가 없는데 VIP의 이탈을 막으라고 하는 건 잘못된 메시지잖아요. 전략 자체도 사실은 클라이언트 특성마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처럼 리테일 혹은 이제 그 이커머스 쪽은 워낙 비즈니스가 다양해서 전략도 그거에 맞게 다가가야 되고, 또 같은 전략이라도 그 전략을 갖다가 풀 수 있는 솔루션이 AI가 맞을 수도 있고, 통계적 접근 방법이 맞을 수가 있고, 아주 심플한 룰이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풀을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그 고객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시작을 하면 사람의 MBTI 성향 분석과 비슷하게 나름의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가르는 기준들이 뭘까, 저희 나름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DBTI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객의 비즈니스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이 고객은 어떠어떠한 형태고요. 뭐 기본적으로 현재 뭐 유례 구매자의 포션은 어떻고, 그 사용자들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은 어떻고, 재구매 주기는 짧은 편이네, 긴 편이네, 뭐 로얄의 기여도가 큰 편이네, 작은 편이네, 이런 몇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객의 타입을 분류를 하고요. 다만 이 타입을 뭘 스레숄드, 그러니까 임계치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구분하는 건지는 이제 저희 나름 내부의 이제 노하우로 지금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요 결과에 따라서 당신은 지금 여러 가지 전략들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 같은 버짓을 쏟는다라고 치면 로얄의 이탈을 막는 거랑 첫 구매자를 재구매자로 만드는 요 전략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는 집중해야 될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 집중해야 될 전략에 맞는 그때그때 시점별로 그 전략을 갖다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타겟 세그먼트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려요. 근데 이런 그 타겟 세그먼트도 똑같이 로얄의 이탈을 막기라도 여러 가지 세그먼트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얘는 뭐 최근 구매한 로얄 고객, 요건 그냥 심플한 룰이잖아요. 반면에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로얄 고객, 요건 이제 머신러닝으로 그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클라이언트는 요게 필요 없고 요것만 저희가 제시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이런 것들을 맞춤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워킹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다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접근하는, 지향하는 가장 큰 좀 차별화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하는 일이 이제 저희 AI 박스이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마케팅 담당자가 또 계셔요. 이분들은 저렇게 기계가 뭔가 추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의 경험을 아주 즉시 쉽게 액션할 수 있는 게 난 더 좋아. 이런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좋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로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조건을 필터링해서 실시간으로 뽑아가지고 마케팅을 하세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 플렉서빌리티로 제공하는 툴의 라인업이 바로 오디언스 매니저라는 라인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필터링하는 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저희 솔루션에 약간 그 눈에는 확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큰 좀 차별화는 보통 이런 조건들을 갖다가 세팅을 하면 대부분 이런 조건을 하면 실시간으로 한 어느 정도의 그 오디언스 세그먼트가 만들어질 거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가 대부분의 기존의 툴들은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저런 조건들을 갖다가 계산해서 세그먼트를 딱 뽑는 거는 코스트가 많이 들고 또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저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서 저희는 저거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그먼트를 뽑습니다. 실은 저 조인트 벤처를 저희가 2020년에 만들게 된 계기가요. 2019년 말에 그 영국의 방고라는 회사가 저희랑 어떠한 계기로 미팅을 하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보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서 글로벌 솔루션을 쓰고 계신데 보통 빨라야 4-5시간, 보통 다음날 캠페인을 세그먼트가 나오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실시간으로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당시 협의하려고 했던 제휴 말고 저희의 이 솔루션을 기존의 그 방고 내부 솔루션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지금 쓰고 계세요. 그 계기가 됐고, 그 계기를 통해서 그 회사랑 같이 사실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오디언스라는 아까 그 스타트업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까지 사실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기본 액션을 하면 이제 액션뿐 아니라 세그먼트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비즈니스 상황이 어떻구나라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저희들도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세그먼트를 뽑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클라이언트의 웹사이트에 지정된 영역에 각각 그 세그먼트별로 다른 메시지, 다른 배너 혹은 다른 상품 추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제 SMS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화된 푸시 메시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캠페인 매니저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보고자 하는 키 메시지만 커스텀 해가지고서 저희가 메일이나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걸로 보내드리는 딜리버리 서비스이고요. 네. 데이터 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 그 가장 많은 비식별 데이터 풀을 갖고 있을 텐데 이제 쿠키와 이제 애드아이디 기반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앱 설치 기반의 타겟 오디언스를 공급을 하는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이 이제 다른 기업 대비 그 지향하는 철학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아마 20년, 특히 이제 작년에 NHN데이터 설립 이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나름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딱 일관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키워딩을 사실은 그동안은 깊이 있게 고민은 좀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고민을 해보니까, 기존에 글로벌까지 막 이렇게 확장하면 저희랑 비슷하고 저희보다 훌륭한 기업들도 사실 많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근처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많은 최근에 이렇게 스타트업들의 CDP 스타트업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푸시 날려주거나 팝업 띄워주는 오토메이션 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팔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이해하기 쉽고, 또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원하세요. 내 일이 편해지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를 자동화 시켜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좀 더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 비즈니스를 그 다음 단계로 성장시켜주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왜 하겠어요? 돈을 들여서. 비즈니스 성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그로스에는 전혀 사실은 도움에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 NHN 데이터 이전부터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의 지향점은 어렵더라도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전략을 제시를 하고 또 그래서 그 비즈니스의 상황이 바뀌면 다른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에 따른 액션 플랜을 제시를 하고 이제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데이터 솔루션을 저희가 좀 지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냥 솔루션을 믿고 맡기세요. 100% 오토메이션이에요. 저희는 그러진 않아요. 오토메이션도 저희가 좀 계속 보강은 하고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주장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많이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데이터를 같이 보세요. 이런 인사이트를 같이 보세요. 이런 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그 기업이 쉽게 성장을 하려면 일반인 분들도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솔루션이 알기 쉽게는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어느 정도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드리고 싶다라는 사실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데이터 민주화도 저희가 그동안 사실 저희가 좀 강조드렸던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저희가 좀 키워딩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 마케팅 영역에서 그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좀 제너럴 텀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을 했을 때는 성장 지향 마케팅 이렇게 쓰던데 보통 이제 그로스 마케팅은 그냥 단편적인 그 임시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보다 전략 기반이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끊임없는 비즈니스 성장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을 이제 그로스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데이터 기술의 지향점은 그로스 오리엔티드 마케팅 사이언스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이제 사실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경쟁력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내부적으로 나름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AI나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로는 굉장히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는 하지만 그런 최고의 기술력이 항상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훌륭한 기술을 고객한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도움되는 기술로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비즈니스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전략 그리고 필요한 기술들을 어댑티브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구성원분들과 얘기할 때 프랙티컬 AI, 프랙티컬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냥 저희 스스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내부에서의 어떤 컬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을 기반으로 결국 고객한테 그로스 오리엔티드 마케팅 사이언스로 우리는 다가가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일단 모든 출발점은 우리 고객이 갖고 있는 올바른 품질이 좋은 데이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커버해서 도와드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희 기업이 앞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키워딩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는 지금 이제 저희가 한국 중심으로 이제 IT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저희 솔루션을 일부 쓰고 계시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뉴딥이라는 오디언스라는 이 서비스는 영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유럽을 거쳐서 미주 쪽으로 이제 확장할 계획이 갖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두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CDP 업체들이랑 나름의 방식으로 각자 알아서 성장을 할 겁니다. 코어 테크놀로지는 공유를 하더라도. 그래서 전 세계의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 시너지를 갖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 NHN 데이터의 그 비즈니스 전략 중에 이제
핵심인 시장 전략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다이티를 내부에서 이게 경쟁력이 있겠다, 접근이 올랐다라는 POC,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검증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에이스 카운터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 8월 중순에 카페24에 저희가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게 이제 카페24에 저희가 이제 스토어에 입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카페24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역시 저희들이 그 솔루션을 소개드리고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카페24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막 국내 시장의 확장을 지금 시작을 한 단계고요. 내년도에는 유사하게 쇼피파이에 입점을 하고 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까지도 이제 확장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이제 이커머스 시장도 저희 고객사로 해서 비즈니스 시장을 좀 성장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 NHN 데이터의 이제 비전이고 결국은 이제 컴퍼니로서의 목표는 26년도까지 글로벌 데이터 테크 기업으로서 탑티어 클래스로 월드 클래스로 이제 성장하는 거를 내부적인 목표로 갖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뭐 앞서 설명드린 거 포함해서 궁금한 거는 폭넓게 말씀 주시면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